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해제, 그리고 중도금을 지체한 경우, 잔금을 지체한 경우, 또 그러한 경우에 각각 중도금이나 잔금의 특약사항을 기재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고 해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기본이나 튼튼하지 않으면 실무에서 중개하면서 각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법률 전문가들도 많이 헷갈리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이런 소송도 많이 하고 성소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을 살려서 제가 잘 정리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아래 각 경우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1번, 2번은 잔금 관련이고요. 3번, 4번은 중도금이에요. 2번, 4번에서는 각각 그 잔금이나 중도금의 특약을 기재해 놨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는가인데, 자, 1번 을이 잔금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잔금은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동시행 관계예요. 그래서 갑은 민법제 554조 따라서 이행 제공을 먼저 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 체고 후에도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해요. 자, 당근과 등기의무는 동시행 관계라고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데, 민법의 동시행 관련해서 536조가 있는데 이게 동시행 관련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실제법이나 절차법에서 효과도 중요해요. 특히 공탁 관련해서도 반대급부를 남길 때 이게 동시행 관계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실제법을 잘 정리해야 돼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필요한 일체의 서류, 이제 등기 권리증이나 위임장,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수리할 수 정도로 준비해서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고 제공해야 돼요. 이게 그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교부하겠다는 상한 제공 통지는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을이 불이행하면 해제 의사 표시하고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을이 명시적으로 잔금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최고는 생략 가능하고요. 민법 제536조 동시행 항변권 요거 중요해요. 이행 제공 정도가 대원 판례가 서류를 발급하고 인감 도장을 준비하고 서류 작성 가능 준비 단계를 해야 돼요. 대법원 판례가 또 매수인 내한 공란 인감증명서 제공은 매도용 증명서라가 아니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데, 소송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할 걸 제공하니까 자기 이렇게 그 잔금 지급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는 이 동시행 관계인데 그냥 동사무소 가갖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법무사 변호사한테는 그거 다 했다고 이래 하지만 소송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사실 조회를 해가지고 다 봐요. 동사무소 가면 매도인이 매도인 인감증명서 띠러 오며, 왜냐 매도인은 인감도장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 인감증명서 있어요.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안 해요. 그리고 떼지도 않았으면 발급 대장에 다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패소해버려요. 이행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 외 누구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는 공유자도 다 표시돼야 돼요. 이 이행 제공이라는 거, 왜냐하면 동시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한다는 게 이런 거 판례가 각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2번이 위 1의 경우 매매계약서 특약상에 을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냐, 그 유효양 자동 해제 조항, 이제 이걸 정지조건부 해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본은 그거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정지조건, 해제조건 이런 걸 배워도 나중에 실생활이라든지 어려운 법령이나 판례가 그걸 명확하게 정지조건, 해제조건 안 하거든요. 첫 번째에서 관통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법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저것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강행법규는 민법하고 인사소송법 이런 법리를 보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는데, 효력 규정은 이 처벌받아도 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를 시키는 거고요. 단속 규정은 그 사법상 효력이 유예하는 거예요. 전매제한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그 판례가 명시적으로 이런 걸 밝히진 않지만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게 그래서 간다는 걸 객투로 보고 광주지방법원 같이 학업심에서 요즘 정의를 위해서 전매 제한해가지고 벌금 받고
수십억 부당이득 받으면 되냐 해가지고 사법성 효력도 무효로 시키는 판결도 나요. 법리가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무슨 선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이행 제공하고 이행 제공에 빠뜨린 경우에 이제 할 수 있고요. 동시행 관계라서 그런 원리가 나오고 이행 제공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류 준비 요구 묻지 않고 자동 해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자, 3번 어리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중도금은 적시 해제 불가해요. 왜냐하면 민법 544조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후에도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가능하고요. 다만 어리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면 선행 표시해서 최고 생략이 가능해요. 중도금은 선행 의무라서 단순한 지체만으로 해제 불가하고요. 그리고 요 4번에 보면 위의 3의 경우 매매계약서 타격상 중도금을 약정은 일제히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무효로 하더라도 실질은 자동 해제 조항이에요. 해제 조건 무약정이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는 정지 조건 무약정이었는데 이거는 해제 조건 무약정으로 그 자체로 계약이 자동 해제돼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고요. 자동 해제 조항 유효해요. 그 중도금 일자 미지급 취소 이미 지급 대금은 반환 안 하기에 약정 계약금 약정 지급의무 불이행 자체로서 자동 해제돼요. 자, 요런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잘 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러면 이거 시간 관계상 길게 하면 안 보시더라고요. 해제 요건 보면 민법 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중도금은 선이행이죠. 중도금을 약정일제 지급한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특약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서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그 지급의무 불이행 자체로서 매매자 자동적으로 해제돼요. 대법원 판례가 그 임대차 관련해 갖고도 나오고요. 잔금은 동시행 미지급이라서 매매계약 해제에 위한 요건은 530조 중이에요. 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고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등기 권리증 중요하고요. 위임장,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 그 등기 권리증도 이것도 등기 필증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뭐 땅문서, 집문서 해가지고 농 깊숙이는 누렇고 두꺼운 거 종이였는데 한 10년 전에 이게 자동화 돼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띠끼는 걸 돼요. 50개가 비밀번호하고 이 일자가 쭉 있거든요. 띠끼갖고 번호하고 나중에 등기할 때 그거를 써먹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서 확인 서면을 작성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잔대금 제외 채무를 최고한 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매도인이 이행 제공의 정도는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서 발급받아 놓고 인감도장이나 등기권리증 등을 준비하여 놓아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법무사 등에 위임하여 이전 등기 신청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공란, 매수인은 공란 안 되고요.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게 예외적인 것도 있고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거에 이행 거절 채권도 필요하지 않고 이행 제공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를 기본이에요. 이게 쭉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잔금은 동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동시행에서 파생되는 원리고 중도금은 먼저 줘야 돼요. 그게 발생하는 원칙이에요. 이러한 사유로 상담이나 소송을 의뢰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